이제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말 그대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네 분 후보가 40초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고, 이번엔 안희정 후보가 첫 시작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만 여전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안희정 후보 시작하시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승복하십시오. 저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연정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연정만이 국민 통합과 국가 개혁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다음 최성 후보. 첫째, 대통령부터 정치인부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치권이 대선 후보가 분열을 조장하는데 어떤 국민이 따라오겠습니까? 둘째, 대통합 없이 국가 발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권력 때문에 원칙 없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립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어서 반대합니다. 야3당과 공동 개혁정부를 구성해서 개혁적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 있을 때나 국회 있을 때나 재선 고양시장으로 있는 동안 항상 보수와 함께 초당적 행보를 해온 최성희 대통합의 시대를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통합과 봉합은 다릅니다. 국가는 통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지금은 도둑대 두목 한 명이 잡힌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암과 동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용서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았습니다. 청산이 곧 통합입니다. 문재인 후보. 저는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는 나라. 어떤 국민은 혜택받고 어떤 국민은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잘 나가고 어떤 지역은 차별받는 일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 없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없고 남녀 차별 없는 것이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할 때 국민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참 많습니다.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네 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인데요. 네 가지 키워드 중에 나는 뭐 이거 다 잘하겠다는 안 됩니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뭘 꼽겠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를 40초 동안 설명하시면 돼요. 문재인 후보는 공정과 청렴, 경제, 안보, 소통과 통합 이 네 가지 중에서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경제 민생 선택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40초입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준비된 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하위 90%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려서 내수를 살려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경제를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근본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네 가지 중에 키워드는? 저는 소통과 통합을 선택하겠습니다. 통합 대통령 40초입니다. 저는 소통과 통합을 가장 잘 할 후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진보와 보수의 대립,
뺄셈의 정치를 극복합시다. 낡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국민을 단결시킵시다. 저는 충청남도 도정에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이미 통합의 정치를 성공시켰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도정 지지율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가장 높은 호감도와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 안희정,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5천만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는 키워드가 안보 택하겠습니다. 안보 대통령 40초입니다. 안보 문제는 국가 위기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나 인기성 발언만을 남발하는 아마추어는 큰일 납니다. 외교 안보는 국내 정치와 다릅니다. 저는 대학에서 외교 안보를 가르쳤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중대한 국가 안보를 책임졌습니다. 남북 접경적인 고양시에서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는 국민 생명과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저 최성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 정착을 일괄 타결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키워드 저는 경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네. 시작하시죠. 40초입니다. 우리나라의 격차가 그야말로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뺏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가 새로 살아나는 길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중에 대통령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42조 원입니다. 이 중에 28조 원으로 우리 국민 2,800만 명,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농어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골목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도 살고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한 세상이 공정한 경제를 만듭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정과 청렴은 아무도 안 고르셨는데 그건 뭐 네 분 다 기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당연히 그걸 고를 걸 예상했을 텐데. 아무튼 뭐 네 분 다 기본이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순서는 검증 토론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검증에 오르고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서 30초씩 단문 질문하시면 40초 단문 답변으로 하나씩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재명 후보 질문 받으실 준비 되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 30초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이 탁 트이는 그런 사이다 발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아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권하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그런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갈등 치유, 국민 통합,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이란 봉합이 아닙니다. 안정감이란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시와 때, 상대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태도,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불안정이죠. 저는 한 번도 제 입장이나 원칙과 가치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도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정상적인 사회, 상식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비로소 안정되고 통합됩니다. 후보의 안정성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중대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시와 때에 따라 다른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안희정 후보가 질문하세요. 30초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후보가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을 강조하십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많은 개혁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의회에서 우리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만 적폐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와 개혁 입법 통과에 대한 어떤 보관이 계십니까? 답변하시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 적폐를 청산할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를 그 부패와 기득권을 이용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이것은 그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정면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야권 연합 정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적폐 청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내므로써 비로소 개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 후보 질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차기 대통령의 청렴성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자신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 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 라고 해명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제재도 받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개의 전과는 제가 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역시 시립의료원을 만들다가 제가 정치에 입문했는데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을 우리 주민들이 항의하던 것을 제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를 위해서 부패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징표로 좀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단문단답밖에 못해서 아쉬운 게 있으실 텐데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를 활용하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검증 대상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희정 후보입니다. 시작하세요. 예, 문재인 후보께서는 국가대개혁 적폐 청산의 수단으로 제가 주장한 대연정이 아닌 소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수 정당들과는 손을 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남는데 국민의당은 또 문재인 후보와는 손을 안 잡겠다고 그러십니다. 적폐청산 개혁입법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야만 개혁과 적폐청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저는 야당들도 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는 야당들끼리만 함께 힘을 모아도 충분히 다수당이 될 수 있습니다. 최성 후보 질문. 문재인 후보께서 최근 영입한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5.18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해서 발언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광주에서 5.18을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측근들의 잇따른 말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하는 우리 문 후보님의 측근 관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전임 장군 발언은 잘못됐다고 저도 지적했고 또 본인도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5.18 때 구속되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5.18 정신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국정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인재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질문. 저는 문재인 대표님, 문 후보님께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필요하면 증세도 하겠다는 입장 내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5세까지 아동수당을 첫째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려드리고 대상자도 8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정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정책에 드는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추가해서 물어보면 왜 법인세가 마지막 증세 수단이어야 하는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일정한 연령대의 모든 국민들 2,8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까지 또 1인당 30만 원씩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총 44조 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답을 또 자, 못 들었습니다. 법인세 부분 답 못하셨죠? 네. 이따 주도권 토론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검증 토론은 일종의 잽을 던지는 시간이고 주도권 토론 시간이 번치를 교환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엔 안희정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최성 후보부터 질문. 네. 오마이뉴스의 대선 주자 검증 기사를 보면 최종 판결문을 근거로 안희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 돈을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후보는 당을 위한 희생이다. 개인적인 이용이 없었다라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 이후에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개인의 정치자금의 일부건 대선 자금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사과를 드렸고 책임을 졌습니다. 네, 마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질문입니다. 네,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는 게 IMF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권장사항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게 국토보유세를 15조 원 가량 걷어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 정도를 전액 되돌려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여전히 복지는 공짜나 또는 낭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공짜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제에 들어가는 43조 원이면 우리가 더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많은 사회복지 영역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급여율, 그리고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급여율의 향상, 그리고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돈을 사회복지적인 재정에 더 써야 된다는 저의 주장 말씀을 올렸던 것이지 기본소득제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공약의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책 공약을 후보 캠프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당에게 맡겨야 한다. 그게 정당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치와 철학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데 유권자들은 실제로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봐야만 네. 그 가치와 철학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시죠. 예, 저는 우선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국민을 단결시킬 것인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 역시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이 선거 때 선심성, 시혜성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네. 검증 토론 마지막 최성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저는 기본소득 43조 원을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격차도 해소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지역화폐를 이용한 복지 지출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혹시 고양시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뭐 최성 후보님은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잘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을 보면 거의 1인당 1억이 넘는 이런 위기관리적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기본수당,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재벌의 아들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타운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근본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참여정부 때는 그 방안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은 수도권의 단체장이신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이 기업 또 대학 경제는 심각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청년, 어르신 일자리도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치정부의 획기적인 방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단문 단답으로 한 후보에게 세 분의 후보가 검증 질의 응답을 듣는 검증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출발은 최성 후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9분의 시간을 드리고 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 듣다가 답변이 좀 길면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하시면 저한테 끊김을 당하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세 분 질문 후보한테 그래도 꼭 하나씩은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2분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 한 분한테만 계속 하고 계시면 그때 제가 잠깐 제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후보가 좀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분 시작하세요. 네, 한 후보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동지로서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어지는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고 삼성 등 정경 유착 또 여러 가지 청렴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지면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본선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삼성 비자금 수사다 또 안대희 전 중앙중수부장 이런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렴성, 도덕성 이런 부분을 주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경선 검증 때 철저히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 최태민 목사의 문제가 검증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불행은 없었을 거라는 점이니까 그런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는 제 개인의 범죄 수사 경력 증명서 또 병적 증명서, 재산 신고서 등등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떻든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검증팀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인터뷰에서는 개인 유용은 없었다. 당에 희생됐다. 어떤 게 사실인 겁니까? 예, 제가 아까 동지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은 그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동지로서 유감이라고 했던 말이 아니, 또 신뢰가 그 말씀은 됐었나 드렸고, 봅니다. 어찌됐든요. 이 정치자금 이 결과에 있어서 개인적 유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대선 치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50여 원의 그 대선 자금 전체가 제가 어떤 유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3년도 저의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변통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해명 내용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최종 판결문을 보고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 기사를?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그걸 못 보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문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 2차 토론을 이야기했던 이 최종 판결문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저는 공개를 했는데 당과 또는 뭐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최종 판결문은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2010년, 14년 제 도지사 선거할 때도 이미 다 공개돼 있던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번에 그 기사의 앞뒤 맥락에 대해서는 그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적절하거나 객관적 사실에 좀 어긋나는 사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근데 아까는 보지 않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그 캠프 팀에서 저희 같이 일하는 동지들이 법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그 중요한 정치자금 수수와 관련해서 개인 유용이 있었다는 것이 몇 주가 된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아직까지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게 뭐 좋습니다. 제가 그것은 일시 유용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인정을 했고 그에서는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 부분을 아마 지적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오마이뉴스 역시 최종 판결문에 따르면 안우조 후보께서는 대선이 끝난 이후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4억을 받으셨다고 나오는데 반기문 전 총장도 박연차로부터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이 날 때 우리 안 후보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의도 정당판의 이합 집산에 주판화를 튕기는 기회주의적인 정치 태도다. 정말 심한 비난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 그리고 본인은 실제 또 박연차 이 회장으로부터 수수까지 한 상황이면 이런 상황이면 과연 촛불민심 이후에 대통령 탄핵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에 이런 개혁적인 후보로 대통령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자금 수사와 그 대선자금 수사로 인한 저의 처벌은 대선자금에 대한 대표적 처벌이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또한 저는 인정을 했고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공천을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당대회를 통해서 또 2010년, 14년 도지사 선거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미 도지사로서 공적인 어떤 삶을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정이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정치적으로 사면받고 복권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주도 시간이 짧아서 나중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올리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어떤 최종 판결문을 통해서 계속되는 안 후보님에 대한 검증들이 하루속히 종결돼서 그런 오해가 풀리기를 희망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페이스북에 띄운 글 또 오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님이 시장으로 계시는 성남시는 작년 초에 음주운전을 한 번만 하더라도 이걸 5대 비위 행위로 발표하면서 승진 제외 보직 박탈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이 공직사회는 음주운전만 해도 또 시의원 공천 때만 해도 작은 범법 행위가 돼도 이게 이 공천에서 탈락하고 또 장관 청문회 할 때는 표절만 나와도 이 장관 인준이 거부되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 이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이 전과 또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남이 하면은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더 이상 논문 표절 얘기는 그건 뭐 대학에서 야간 특수대학원의 논문으로 충분하다라는 최종 결론이 났으니까 제가 논란되는 것조차도 싫어서 제가 반납했는데 대학에서 괜찮답니다. 그 정도는.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 대학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보도자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 그럼 제가 하나 좀 맞아. 조금 제가 주도 시간이 잠깐은 네. 다른 후보께서 해야 되는 변명을 시간이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좀 이따 주도하실 네. 때 지금 시간이 주도권은 있습니다. 최성 후보에게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께 좀 제가 개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후보님의 개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개헌 의지가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광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나온 지도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올리면 앞으로 20년 이후에는 광주 전남 북에 있는 농촌 공동체가 붕괴되고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릴 거라는 겁니다. 또 다른 충청, 영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해답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개헌을 해서 정말 이 지방대학, 지방기업 이런 부분을 육성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한 문 후보님의 네. 강력한 의지를 피력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지방분권 개헌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가장 먼저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번 대선 때 그 공약을 했었죠. 지금도 똑같은 공약을 하고 네,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헌을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함께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붙이자라고 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부족 때문에 세 분 예. 후보께 충분한 답변 기회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 토론 최성 후보의 9분 시간이 다 지났고요. 다음 이제 이재명 후보 역시 9분 주도권 네. 시작하세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국민을 대리할 사람들의 자질과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자질과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그야말로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또 어쩌면 정당 정치,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세 분 후보들 계신데 실제로 이렇게 사전에 정해진 질문을 미리 준비해서 참모들이 써준 걸 읽는 게 사실 국민들이 판단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내심의 뜻이 어떤 건지를 좀 무제한적인 토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문 후보님 내일 원래 광주에 천인 토론이 예정돼 있었는데 우리 문재인 후보께서 불참하시는 바람에 결국은 잘 안 될 뻔하다가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도 어제 안 하는 걸로 결정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는 전에 지방의원 협의회에서 하는 그 광주 토론회 또 사실 또 불참하시겠다고 해서 그 역시 또 무산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 후보들끼리 합의를 해서 무제한 한 2-3시간 정도 주제 제한 없이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보실 생각 없으신지 우리 문 후보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글쎄요, 토론은 저도 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스케줄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토론 일정은 역시 이제 당과 협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네. 아마 앞으로 이런저런 방송사라든지 또는 각 노동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또 초청하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혹시 어제 왜 취소하셨는지 또 앞으로는 혹시 참여할 생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예, 토론에 대해서는 저도 언제든지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참모진에서는 문재인 후보님의 불참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도 불참을 입장을 아마 결정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아침에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 후보님이 안 나오셔도 우리 셋 참여해서 하기로 돼 있어요. 왜 저한테는 안 물어보십니까? 물어볼 거예요. 원래 셋이 같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안 후보께서 불참을 하겠다고 통보하는 바람에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랬군요. 앞으로 우리가 적절한 시점에서 자유 토론을 자유 주제를 갖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자는 말씀 저도 네. 동의합니다. 우리 네. 최성 후보님은 어떠세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광주행 기차까지 다 끊어놓고 모든 준비를 해놨는데 두 분이
거부하는 바람에 사실 저도 뭐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이재명 후보님의 그런 정말 끝장 토론 환영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미 국민 여러분께서 그야말로 정권 교체 자체는 이미 결정해 주셨습니다. 다만 어떤 정권 교체냐, 어떤 사람이 할 경우에 정말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느냐, 세상이 바뀔 것이냐를 그 후보가 어떤지를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싶어 하니까 좀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재인 후보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제가 문재인 후보님께 한 가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세 분한테 다 한 겁니다. 저는 제가 당의 후보가 되면 당 안에 인수준비위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당이 중심이 돼서. 정권 인수준비위원회를 당이 할 수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추천으로 당에서 검증하는 국민세도 캐비넷을 구성해서 차기 정부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후보 개인이 본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대통령 후보가 독자적으로 세도 캐비넷 다 만들고 세력 다 만들면 당은 역할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부 참고 내용도 있고 또 100% 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저도 정당 책임 정치 강조했죠. 다음에 들어설 정부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부다. 그래서 정책도 당이 생산하고 인사에 관해서도 당과 네. 긴밀하게 협의받거나 추천받고 이렇게 하기도 약속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수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문 후보께서 미국에도 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환영성명 비슷하게 정복몰이 하길래 왜 정복몰이 하느냐 이거 옳은 말이다 라고 했더니 그런 말 한 일 없다고도 부인하시가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근데 원래 미국이든 중국이든 국익에 반하는 요구라면 노할 수 있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은 그 인터뷰 때는 없었던 이야기인데 제 책에 밝힌 내용이에요. 그 기자가 책과 이제 인터뷰를 합쳐서 적은 것인데 제가 이제 원래 인터뷰 내용을 적은 것은 노라고 말하는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노를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한미 FTA 협상을 요구해 온다거나 된다는 게 입장이시군요. 또는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한미 분담청에 요구해 오면 네. 우리도 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예.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국가를 망치는 첫 번째 악덕으로 철학 없는 정치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온갖 기득권자들을 다 불러 모으면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기득권자들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생생히 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력이 아니고 지도자의 신념과 원칙, 능력이라고 보는데 문 후보님 주변에 지금 너무 좀 기득권자도 그냥 기득권자가 아니라 좀 인정하기 어려운 기득권자들이 모입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청경을 동사시켰다라는 걸로 논쟁이 됐던 진익철 서초구청장도 영입하셨고요. 세월호 다이빙벨 상영 관련해서 부산영화제에 압력을 행사했던 정경진이라는 분도 하셨고 친박뉴스 하시던 이모 씨, 악덕노조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분들 자꾸 모이는데 이런 분들 좀 이제 그만 받으시고 좀 청산하시고 좀 내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국 그분들이 문 후보님 주변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 기득권자 중심의 권력이 정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도 한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우선은 그렇게 개혁적이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을 이 부패한 기득권자 또는 친재벌 이런 식으로 딱지를 붙여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들어왔던 종북 좌파 이런 딱지와 또 네.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도나 합리적인 이제 네. 우파 보수까지는 우리가 확장하고 포용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입장이 이해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님 대연정 관련해서 말씀 한번 설명할 기회를 드릴 겸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70년 그야말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 결정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새로운 세상, 그야말로 통합된 나라는 공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고 힘만 갖고 사는 나라가 진정 통합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던 그 구태 적폐 세력들과 권력을 나누는 대연정을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시대에 역행한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반드시 우리 야권이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서 정의당 또는 뭐 국민의당 합쳐서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이 과제를 버리고 왜 하필이면 청산에 상대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지 저는 한번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얼른 제 말씀이 좀 이해 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180석 이상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개혁 입법을 밀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저는 180석 이상의 가장 큰 의회의 다수파를 형성해서 그 의회의 다수파와 다음 정부를 이끌어보자는 제안입니다.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는 그래도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라를 바르게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지, 정치인끼리 안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 발언권을 저한테 아까 주셔야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드렸습니다. 아니, 아까 준 발언권을 이재명 후보님 주도권 발언권 토론 주셨다면- 시간은 끝났고요. 네. 그리고 최성 후보께서 지금 어필을 하고 계십니다만, 아까 이재명 후보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토론회에 참석하시겠느냐, 적극적으로 응하겠느냐라는 질문을 모든 후보에게 하면서 저는 모든 후보에게 이미 질문했습니다라고 언급하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합의된 원칙상 어떤 후보한테 별도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몇 초 이상의 질문을 해야 한다든지 등의 원칙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정해진 규칙을 이재명 후보가 어기진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야, 네. 잠깐만요. 현재 합의된 원칙상에서는 어기진 않았으나 새로운 방법이 도입됐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직권으로 갑자기 최성 후보에게 질문 하나를 더 하십시오라는 것은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최성 후보? 저에게 잠깐이라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는 게 원래 우리가 합의했던 룰하고 맞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의 후보에게는 반드시 질의를 해야 잠깐만요. 되고 예.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사회자의 직권으로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발언권을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조금 아까 토론에 관련된 질문을 이재명 후보는 질문으로 하신 거다라는 제가 입장이시기 답변할 기회를 때문에 안 가졌는데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죠 그때. 뭐라고 제가 광주 답변했나요? 토론회에 가려고 했는데 두 분이 안 나와서 못 나왔고 앞으로 열심히 뜨끝장 토론을 하겠다라고 하셨죠. 네, 그건 대화하고 있는 가운데 저에게 발언권을 안 잠깐만요. 주실 것 같아서 한 거죠. 그런데 아무튼 뭐 이재명 양해하겠습니다. 후보, 네. 양해하겠습니다. 뭐 진행자 그러시다면. 이재명 후보께서 방금 제가 표현한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셨다는 거, 주도권 토론에 꼭 하나씩은 질문하십시오라는 것을 저런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보긴 봤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두 다 국민의 평가가 되겠죠. 최성 후보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됐죠? 네, 좋습니다. 다음 이제 사회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만 최성 후보가 양해할 일이라면 제가 뭘 잘못했다는 뜻인데 저는 분명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입장은 제가 아까 반영을 해드렸고요. 네. 자, 문재인 후보께서 9분 주도권 토론. 예. 가능하면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성 의원은 원래 하려고 했던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다고 억울해하시니까 계속 먼저 번번이 짧게 조금 해주시고 토론회 기회 때 네. 저에게 발언권을 주지 않는 가운데 문 후보님이 저에게 배려를 하셔서 제가 이야기를 또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또 문 후보님하고 저하고 무슨 특수관계냐 하기 때문에 그냥 원래 준비하신 이 토론을 진행하십시오. 예. 자, 그러면 우선 우리 이재명 우리 후보께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는 뭐 핵심 공약이 일자리 대통령입니다. 네. 지금 뭐 청년 실업은 거의 뭐 국가 비상사태 네. 수준이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 해결에 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 네. 그래서 우선 공공 부분부터 물론 민간도 중요하지만 네. 공공 부분부터 앞장서서 81만 개 일자리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기본소득 보장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일정한 연령대에 속하는 2,800만 국민들에게 1인당 연간 100만 원씩. 그럼 장애인과 농민이 포함입니다. 예, 그것도 장애인, 농민 포함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28조 원이 소요되고 또 전 국민 어린아이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연간 30만 원씩 토지배당. 그러면 또 15조 들죠. 합쳐서 43조 원이 드는데 네. 이 43조 원이라는 돈은 지금 우리 국방비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입니다.
지금 우리 조세 부담률이 19% 조금 안 되는데 이것을 거의 한 22% 수준으로 한꺼번에 한 3%이 재원만을 위해서 3% 올려야만 이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이거든요. 이 재원 대책 뭐 어떻게 마련하시겠습니까? 우선 아까 제가 여쭤봤던 그 아동수당하고 기초연금 올리는 우리 문 후보님 쪽의 공약. 지금은 몇 질문입니까? 그거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0조 원쯤 듭니다. 아니, 네, 제 주도권이니까 제 질문 제가 답하셔야죠. 말씀드리는 예. 기본소득은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아동, 학생들,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농어민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취약계층들입니다. 여기 지원할 필요가 있죠. 그걸 아동수당의 형태로 할 것이냐, 기초연금을 올리는 형태로 할 거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재원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 재원은 국가 예산이 올해 400조입니다. 이 400조 예산 중에 대통령 재량 예산이 142조 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이 142조 원도 그야말로 이걸 토목 예산에 쓸 것이냐, 아니면 과거처럼 자원 외교, 자원 비리 외교 이런 데 쓸 것이냐 선택할 수가 있는 건데 7% 정도의 부담이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재량 예산을 충분히 활용하겠다. 15조 원은 국토 보유세로 만들어서 전액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부담은 아니죠. 그런 이제 재원 대책 중에 하나로 역시 이제 법인세 인상 이렇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지금 우리 법인세 최고 세율이 22%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8% 올려서 30%로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공약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급격하게 1, 2%도 아니고 한꺼번에 8%나 법인세를 인상하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기본소득은 법인 재원 마련 중에 기존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복지정책이나 중소기업 지원이나 일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원이 필요한데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5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440개 기업만 500억 이상 몫에 대해서 증세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하나 더 말하면 이 증세를 하는 것이 기업들한테 뭘 뺏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불평등 때문에 돈이 대기업 재벌에 쌓이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가 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감세된 걸 좀 회수해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그 충분한 답변 시간 드린 것 같고요. 저도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거의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재원상 감당하기가 어렵고 그런 재원이 있다면 일자리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 대책이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우선 안희정 있겠습니다. 저번에도 넘어가겠습니다. 주도권은 문재인 후보에게 있습니다. 자, 우리 안희정 후보님은 아까 대연정 질문을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담답식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 안희정 후보는 정당 정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대연정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다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나 그다음에 또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은 반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당 정치 주장하는 것은 좀 무슨 독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이 대연정은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와 함께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선자 입장에서 정당에 제안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대연정은 정당이 중심이 되어서 의회 내 정책과 공약을 넣고 논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국민의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소연정이든 대연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질문의 취지를 본다면 70% 이상의 연정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국민의 충분한 동의가 있고 정당 정치의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당 정치 아까 부분을 강조하면서 정책 공약도 후보 캠프가 만들 것이 아니라 정당에 맡겨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엊그제 나온 공약을 보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전부 제로로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학 등록금 부분도 우리 당의 당론, 우리 당의 총선 공약은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겁니다.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그런데 방금 이제 그런 부분들 같으면 정당 정치하겠다, 정책을 당에 맡게 한다, 이런 이제 또 그 앞의 주장하고는 모순되는 입장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정책연구원하고 지난번에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과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부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제 의견을 당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후보가 된다면 국민들께 동의를 받는 과정이고 후보가 된다면 또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당과 정책협의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째서 저는 뭐 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잘 대비하고 선도해 나가야 거기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국가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분들은 그에 대해서 이거는 또 박정희 패러다임이다. 그렇게 뭐 관치경제식이다. 이렇게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은 박정희 패러다임이 아니라 김대중 패러다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과거에 정말로 선구자적인 그런 해안을 가지고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도 우리가 인터넷 강국이 되고 있고 그 시기에는 인터넷 우리가 세계 3위까지 수준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지금은 25위까지 떨어졌지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시간이 45초밖에 남지 않았네요. 4차 산업혁명은 정부를 떠나서 가장 우리가 역점둬야 될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고 보고요. 남은 30초 통해서 말씀 올리면 지난번에 2차 토론 때 합의했던 최종 판결문이 있는 범죄 경력 증명서 꼭 제출하고 당 지도부도 제가 여러 번 누차 확인하는데 그것을 접수 서류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님이랑 많은 확인을 했지만 그래서 우리 토론회가 청렴하고 공정하고 미래의 비전을 위한 검증된 토론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러한 작은 토론회에서도 충분한 지지도가 낮다고 해서 공정하지 못한 토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가 바꿔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공정한 토론 속에서 어떻게 공정한 언론이 공정한 대한민국을 우리가 네.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네. 주도권 토론의 열기가 점점 고조돼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스튜디오 전체의 온도도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안희정 후보 마지막 9분 주도권 토론. 자, 시작해 주시죠. 예, 먼저 문재인 후보님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것보다도 우선 우리 모두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후보님께 문재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에 대해서 제가 좀 대신 질문한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의문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이번에 문재인 후보님 김종인 전 대표 탈당을 하셨는데 대표님께서는 문 후보님께서는 안타깝다라고만 하셨습니다. 김종인 씨를 우리 당 대표로 모셔와서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만류하시거나 설득하시지는 않으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에서 여러분이 만류하는 노력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김종인 대표님 이제 모셔올 때는 뭐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경제민주화만큼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모셨습니다. 지금도 뭐 그 생각에는 변함없고 뭐 그렇게 되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김종인 대표님의 방식이 정당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리 당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라 라는 방식에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것을 극복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겪어야 될 고통 아닐까요? 사실 저는 바로 그 대목에서 문 후보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후보님이 정치에 입문하신 뒤에 지금 현재 이 당 대표까지 지내시면서 이 과정에 보면 손학규, 김한길,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에 이르기까지 모두 당을 떠나왔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다 문 후보님께 있다라고만 돌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 대표와 당의 실질적인 리더로서 문 후보님께서 이 과정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못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뭐 당내 권력 투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제가 뭐 그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당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혁신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당을 떠나신 것이죠. 그러나 그에 불구하고 우리 당은 혁신을 해냈고 지난번 총선 승리를 거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이제는 정권 교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당으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분명히 문 후보님의 그러한 어떤 공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보면 우리는 또한 그 야권 통합을 위해서 또 지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시겠다고 소연전까지 또 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저는 지난번 정당대회 때의 박지원 대표하고의 경쟁이라거나 지난 대선 뒤에 안철수 후보에 대한 문 후보님의 통합적 리더십이나 이번에 김종인 대표님을 모시고 와서 총선을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이끌었던 분을 모셔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대연정하자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야박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그건 좀 저로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 당내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셨는데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이 문제로 이 대한민국의 이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겠습니까? 제가 이제 김종인 대표님 모신 것은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위해서 함께 했던 것이죠. 지금 이제 안희정 우리 후보님이 주장하시는 대연정 부분에는 의회 다수파가 되어야겠다라는 그 외에는 다른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소연정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 이 부분은 제가 도저히 지금 그 부분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만 전 이 질문에 대해서는 하여튼 제 소신만 다시 한번 말씀 올립니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국가와 국민을 통합하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이 없는 오늘날 미 합중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만델레가 없는 현재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파의 지지 대표자로서 도전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일 아닐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엊그제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판결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 그 요체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후보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요. 최성 후보님, 지방 분권에 대해서 아까 자치분권 시대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두 개의 공통 질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정책 관련 질문이라서 답변 시간을 1분씩 드립니다. 1분도 긴 건 아닙니다만 안희정 후보가 이번엔 처음 답변하게 되시고요. 지금부터 남은 두 개의 질문은 제가 드리질 않고 저희 개그 콘서트 출연진들이 드립니다. 준비된 화면을 먼저 보시죠. 오호, 야, 올해 대기업 정규직 초임이 우리 회사 2배네, 2배야? 하하, 이거 참, 아이고, 참, 아무리, 대기업이 좋다 그래도 그렇지. 대기업에 이러니까 목숨들 걸고 그러는 거야. 참나, 뭐, 대기업, 중소기업, 뭐, 정규직, 비정규직. 아이고, 이게 금수저, 흑수저지, 뭐 따로 있어, 이게, 아이, 참나. 이러다가 흑수저를 탁 들고 일어나가지고 큰일 날 꼰대,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이, 참. 아니, 일자리 흑수저, 이거 대체 없앨 방법 없습니까? 예? 안희정 후보, 없습니까? 박영진 씨 매우 중요한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 현실에 대해서 아주 깊이 저는 공감하고 있고 같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는 차별을 없애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일자리도 소득도 모두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그리고 특수고용노동자의 차별, 이 모든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을 강하게 키워내겠습니다. 재벌에만 의존하는 경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서도 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박영진 씨, 개그맨 그만두고 중소기업에 취직해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 역시 방법 없습니까? 네, 준비된 후보 최성, 준비된 자료 가져왔습니다. 일자리 양극화의 해결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도모해서 전격유착의 재벌 구조를 해체하고 개별 대기업으로 육성하면서 경제 민주화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부당한 부의 대물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법 만들어서 동네 빵집 등 골목 상권의 대기업 진출을 금지시키겠습니다. 성과 공유제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하고 성과는 공정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해서 또 비정규직 부담금제와 신분 불안수당 도입하겠습니다. 특별히 실업 문제 해결에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재벌과의 정경유착 없는 저 최성희 중소기업 발전 실업자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방법. 네. 대한민국 경제가 총체적으로 나빠진 것은 재벌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 정책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기업 성과를 빼앗아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몇 개 재벌 대기업들이 이익을 쌓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가 경제 정책의 기조를 강자 중심에서 약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노동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의 임금의 수준을 올리고 일자리를 늘려가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상향 평준화를 우리가 지향해야지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는 이유로 하향 평준화를 지향하면 안 됩니다. 정부가 나서서 성과연봉제 이런 거 강요하면 안 됩니다. 노동자들의 힘을 키우는 걸 통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입니다. 약자를 위한 정부, 이재명이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방법은? 예, 개콘에서 시사 개그 아주 잘하시던 분 같습니다. 역시 좋은 일자리가 답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또 남녀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먼저 동일 기업 내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 그리고 남녀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탈취, 나쁜 단가 후려치기 같은 대기업의 갑질 형포를 근절하겠습니다.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서 대기업의 이익이 중소기업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임금제를 도입해서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기업과 정규직의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공통 질문이고요. 역시 답변 시간은 1분. 이번엔 문재인 후보가 답변 처음 시작하시게 되고요. 역시 개콘 개그맨이 문제를 냈습니다. 함께 보시죠.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 한 지 10년이 다 돼가는데 매출이 최악이에요, 최악. 니하오, 시시, 중국어 과외 교습한 것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사드 보복이다 뭐다 중국 손님들 발길이 뚝 끊겨가지고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 정말. 이러다가 자영업자들 죽어난다니까요. 대책 좀 마련을 해주세요. 네? 네, 사드 여파의 대책. 예, 뭐 집에서 연변 여성 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중국과 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정말 이 정부가 잘못했습니다. 국내적으로 공론화 과정 거치지 않고 대외적으로도 외교적인 설득 노력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는 바람에 중국의 강력한 경제 보복 조치를 초래했습니다. 정부는 당초에 중국의 보복 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안이하게 낙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강도 높은 이런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고 나선 이상 정부는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또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이 과도한
사드 보복 조치로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 안희정 후보. 수지 씨, 사드 여파 때문에 힘드시지요? 저도 참 너무 걱정됩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어려워하는 시민들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많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평화가 밥이고 안보가 경제라는 사실 새삼 절감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을 동원해서 사드 보복 때문에 피해받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기업들 그리고 중국 현지 교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현명한 외교, 균형 잡힌 외교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한미동맹은 중국을 적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중국에 전하겠습니다. 수지 씨, 힘내세요. 네, 최성 후보. 사드 문제는 한반도 안보와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사드를 찬성하냐 반대하냐 평양 먼저 가냐 미국 먼저 가느냐 이렇게 한가롭게 논쟁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 첫째로 황교안 대행은 사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국 등 이런 피해 대책 국회에 보고하고 이 국회 동의 절차 반드시 밟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추미애 대표님은 국회가 나서서 정부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방미단, 방중단 파견해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한미 동맹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포괄적인 일괄 타결을 위해서 앞장서야 됩니다. 정부는 뭐하고 국회는 뭘 합니까? 저 최성은 이번에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김대중 대통령식의 포괄적 일괄 타결 해법으로 북핵, 사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특별법, 사드 이런 문제에 무능한 외교부 반드시 책임 물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 네. 사드가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왜 반대하겠습니까? 사드는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보복을, 미국과의 관계는 굴욕적 종속 관계로, 일본과의 관계까지 비정상적 관계로 만드는 그야말로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입니다. 사드 때문에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할 게 아닙니다. 힘들지만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 지도자를 뽑습니다. 국가 지도자는 목숨을 걸고라도 잘못된 정책은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익 중심의 자주적 균형 외교, 이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사드 문제는 원칙으로 되돌아가서 반드시 미국으로 하여금 철회하게 해야 됩니다. 일부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집권하면 반드시 이걸 원상복구시켜서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된 질문 또 상호 토론 시간이 끝났고요. 마무리 지지 호소하실 시간 원래 1분 30초 드리려고 했는데 줄어들었습니다. 1분 이내로 이재명 후보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네. 1분씩 마지막 지지 호소입니다. 국민 여러분, 공정한 나라를 바라시지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모든 정치인이 노력하지만 말로만 할 뿐 실제 하지 못합니다. 저 이재명은 평생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아까 최성 후보가 말한 그 전과들도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상처입니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그야말로 정의로운 나라, 이런 나라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기득권 세력이 많이 모이면 결국 기득권자를 위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산되어야 될 구태 기득권 세력과 손잡으면 결국 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의 편에 서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나라, 이재명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세력이 없어서 걱정이십니까? 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의 거대한 세력이 이재명의 세력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믿어주십시오. 네. 문재인 후보. 예, 우리 당 후보들은 자랑스러운 하나의 팀입니다. 함께할 때 우리는 강하고 또 함께하면 반드시 정권교체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부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인수위 기간 없이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저 문재인은 국정 경험을 가진 유일한 후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 그 교훈을 뼈아프게 가슴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할 든든한 팀과 또 든든한 당이 있습니다. 누구와 붙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더 준비된 후보 문재인이 우리 자랑스러운 국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정권교체, 적폐청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저 문재인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다음 안희정 후보. 국민 여러분 잘 보셨는지요? 우리는 단 한 차례의 폭력 사태도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촛불의 승리입니다.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통합의 힘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진보, 보수, 남녀노소, 지역 구별 없이 모두가 하나였던 저 위대한 촛불 광장처럼 대한민국의 정치를 힘을 모아서 새롭게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선명함만을 주장하기는 쉬워도 상대에게 서슴없이 손을 내미는 일은 어렵습니다. 강한 진보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 내미는 진보, 제가 추구하는 새로운 진보, 새로운 민주당의 길입니다. 9회 말 역전 홈런, 제가 반드시 치겠습니다. 대연정, 대통합, 대개혁, 당당히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최성 후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성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선보이게 돼서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그 정말 추운 겨울날 우리 고등학교 수능생들, 유모차 어머님들 오셔서 그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 탄핵됐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 보내올립니다. 정말 탄핵 이후에 치러지는 대선 청렴한 대통령 뽑으셔야 됩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 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눈물겨운 투쟁 때문에 조기 대선 치러집니다. 저는 남아있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과정에서 당장의 인지도나 아마추어리즘이 아닌 진정으로 청렴하고 준비되어 있고 검증되어 있고 촛불광장에 나온 민심을 받들기 위해서 저의 모든 열정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최성이라는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걸로 오늘의 모든 토론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신은 음주운전,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 특수공무 집행 방해, 선거법 위반죄 등 전과 3범이 아니라 전과 4범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부끄럽지 않는 내 전과를 공개합니다. 라고 해명하셨는데 이렇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젊은 시절에 음주운전은 제 잘못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립니다. 충분히 제재도 받았고 뉘우칩니다. 그러나 나머지 2개의 전과는 제가 이 변호사로서 시민운동가로서 이 사회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싸우다 생긴 일입니다. 검사 사칭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방송국 PD가 사칭해서 전화하는 것을 제가 검사 이름을 알려줬다는 이유로 누명을 쓴 겁니다. 역시 시립의료원을 만들다가 제가 정치에 입문했는데 시립의료원 설립 조례가 날치기로 폐기되는 현장을 우리 주민들이 항의하던 것을 제가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진 것입니다. 저는 제 개인을 희생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공정사회를 위해서 네. 부패 척결을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던 징표로 좀 받아들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단문단답밖에 못해서 아쉬운 게 있으실 텐데 네.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네. 그때를 활용하시고.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검증 대상에 오르시게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안희정 후보입니다. 시작하세요. 예, 문재인 후보께서는 국가대개혁 적폐청산의 수단으로 제가 주장한 대연정이 아닌 소연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보수정당들과는 손을 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당이 남는데 국민의당은 또 문재인 후보와는 손을 안 잡겠다고 그러십니다. 적폐청산 개혁입법 어떤 보관이 있으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국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야만 개혁과 적폐청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저는
야당들도 그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연정은 소연정으로 다수파를 이룰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구조상으로는 야당들끼리만 함께 힘을 네. 모아도 충분히 다수당이 됐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최성 후보 질문. 문재인 후보께서 최근 영입한 전인범 특전사령관은 5.18 발포 명령자가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해서 발언 파문으로 자진 사퇴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광주에서 5.18을 직접 경험한 제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최근에 측근들의 잇따른 말 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준비된 대통령을 표방하는 우리 문 후보님의 측근 관리, 인사검증 시스템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전임문 장군 발언은 뭐 잘못됐다고 저도 지적했고 또 본인도 뭐 사과를 했습니다. 저는 뭐 저 자신이 5.18 때 구속되었던 사람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5.18 정신 누구보다도 존중하고 개성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또 함께 모여서 장점을 살려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정권 교체의 밑거름이 되고 또 앞으로 또 우리 국정을 제대로 발전시켜 나갈 그런 인재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질문. 저는 문재인 대표님, 문 후보님께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애쓰시고 또 필요하면 증세도 하겠다는 입장 내주셨는데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문 후보님께서는 5세까지 아동수당을 첫째는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을 지급하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려드리고 대상자도 80%로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정책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이 정책이 드는 재원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추가해서 물어보면 왜 법인세가 마지막 증세 수단이어야 하는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일정한 연령대의 모든 국민들 2,800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그리고 또 전 국민에게 어린아이까지 또 1인당 30만 원씩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총 44조 원을 쓰겠다는 것인데 저는 기본소득 보장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다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고 계층별로 필요한 분들에게 복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동수당이고 또 어르신들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것이고 또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여나가는 것이고 청년들에게 고용 촉진수당 지급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답을 또 자, 못 들었습니다. 법인세 부분 답 못하셨죠? 네. 이따 주도권 토론 네, 시간이 알겠습니다. 있으니까요. 지금 보니까 검증 토론은 일종의 잽을 던지는 시간이고 주도권 토론 시간이 번치를 교환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시작을 할게요. 말 그대로 제가 던지는 질문에 네 분 후보가 40초 이내로 답변하시면 되고 이번엔 안희정 후보가 첫 시작 순서입니다. 첫 번째 공통질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습니다만 여전히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입니다. 안희정 후보 시작하시죠.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 말씀드립니다. 헌재 결정이 곧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승복하십시오. 저는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대연정을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면 강력한 수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을 처리할 때마다 촛불을 들어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연정만이 국민 통합과 국가개혁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네, 다음 최성 후보. 첫째, 대통령부터 정치인부터 국민 통합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정치권이 대선 후보가 분열을 조장하는데 어떤 국민이 따라오겠습니까? 둘째, 대통합 없이 국가 발전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대권력 때문에 원칙 없이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과의 연립 청구를 추진하는 것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어서 반대합니다. 야3당과 공동 개혁정부를 구성해서 개혁적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청와대 있을 때나 국회 있을 때나 재선 고양시장으로 있는 동안 항상 보수와 함께 초당적 행보를 해온 최성희 대통합의 시대를 일궈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통합과 봉합은 다릅니다.
국가는 통합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 질서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때 진정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범죄자들과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도둑대를 이웃으로 두고 어떻게 통합합니까? 지금은 도둑대 두목 한 명이 잡힌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암이 걸리면 수술해야 합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암과 동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통합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범죄자들을 용서해 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통합을 가로막았습니다. 청산이고 통합입니다. 문재인 후보. 저는 정치인들끼리 모이는 것이 통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을 편가르지 않는 나라. 어떤 국민은 혜택받고 어떤 국민은 배제되고 어떤 지역은 잘 나가고 어떤 지역은 차별받는 일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면 그것이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차별 없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 없고 남녀 차별 없는 것이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평화로운 광장의 힘이 통합의 힘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 할 때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자, 두 번째 공통질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새로운 국가 리더십에 대한 국민의 갈망이 참 많습니다. 여론조사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4가지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이번엔 이제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인데요. 4가지 키워드 중에 나는 뭐 이거 다 잘하겠다는 안 됩니다. 하나만 꼽으신다면 뭘 꼽겠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그 이유를 40초 동안 설명하시면 돼요. 문재인 후보는 공정과 청렴, 경제, 안보, 소통과 통합 이 4가지 중에서 뭘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경제 민생 선택하겠습니다. 경제 대통령 40초입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 경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더 준비된 후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가고 하위 90%가 나머지 절반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대다수 중산층과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고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민생을 살려서 내수를 살려야만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경제를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 근본은 역시 일자리입니다. 저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안희정 후보 4가지 중에 키워드는 저는 소통과 통합을 선택하겠습니다. 통합 대통령 40초입니다. 저는 소통과 통합을 가장 잘 할 후보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진보와 보수의 대립, 뺄셈의 정치를 극복합시다. 낡은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 국민을 단결시킵시다. 저는 충청남도 도정에서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이미 통합의 정치를 독자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는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의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필요하다 생각하고 참여정부 때는 그 방안으로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최성 시장님은 수도권의 단체장이신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혁신적인 자치분권 개헌을 이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 이 기업 또 대학, 경제는 심각합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장들이 지역에 있는 혁신 기업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내고 지금 하고자 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청년, 어르신 일자리도 중앙에서 이런 어떤 집권적인 형태가 아니라 자치정부의 획기적인 방향, 미국식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개헌, 그것이 답이라고 봅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열띤 토론 이어가고 있고요. 단문 단답으로 한 후보에게 3분의 후보가 검증 질의응답을 듣는 검증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이번 토론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주도권 토론의 첫 번째 출발은 최성 후보가 시작하게 됩니다. 9분의 시간을 드리고 말 그대로 주도권 토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질문하실 수 있고 답변 듣다가 답변이 좀 길면 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야박하게 하시면 저한테 끊김을 당하니까 그것만 유의하시면 되고요. 다만 3분 질문 후보한테
그래도 꼭 하나씩은 질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한 2분이 채 안 남은 시간인데 한 분한테만 계속 하고 계시면 그때 제가 잠깐 제지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성 후보가 좀 모범적으로 주도권 토론을 이끌어가 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9분 시작하세요. 네, 안 후보님.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동지로서 가슴 아프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루어지는 청렴성에 대한 검증이고 삼성 등 정경 유착 또 여러 가지 청렴성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지면서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 경선 과정에서 그것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으면 무지막지한 자유한국당 세력들이 본선에서 검증할 것입니다. 지금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런 삼성 비자금 수사다 또 안대희 전 중앙중수부장 이런 분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청렴성, 도덕성 이런 부분을 주목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확실하게 검증하고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 과거 박근혜, 이명박 두 후보의 경선 검증 때 철저히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 최태민 목사의 문제가 검증됐더라면 오늘과 같은 국가적인 불행은 없었을 거라는 점이니까 그런 저의 중심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차 토론회 때 저는 제 개인의 범죄 수사 경력 증명서 또 병적 증명서, 재산 신고서 등등을 공개를 했던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어떻든 오마이뉴스에 나와 있는 검증팀에서 우리 안희정 후보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내역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서 개인적인 유용이 있었다. 분명히 명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인터뷰에서는 개인 유용은 없었다. 당에 희생됐다. 어떤 게 사실인 겁니까? 예, 제가 아까 동지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올렸던 것은 그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또 동지로서 유감이라고 했던 말이 아니, 또 신뢰가 그 말씀은 됐었나 드렸고 봅니다. 어찌됐든요. 이 정치자금 이 결과에 있어서 예. 개인적 유용이 예.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 대선 치르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50여 원의 그 대선 자금 전체가 제가 어떤 유용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003년도 저의 집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 네. 변통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 해명 내용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다 이미 그러면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최종 판결문을 보고한 그 내용 보셨습니까? 오마이뉴스 기사를? 못 봤습니다. 아직도 못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그걸 못 보실 수 있나요? 그러면 그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최종 판결문을 보고 쓴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번 2차 토론을 이야기했던 이 최종 판결문을 공개를 하자고 해서 저는 공개를 했는데 당과 또는 뭐 국민들 앞에 공개를 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최종 판결문은 이미 다 공개돼 있습니다. 네? 다 돼 있습니다. 안희정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최성 후보부터 질문. 네. 오마이뉴스의 대선 주자 검증 기사를 보면 최종 판결문을 근거로 안희정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 삼성 등으로부터 총 5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 돈을 개인 아파트 구입과 총선 출마 여론조사 비용 등으로 3억 6천만 원을 이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후보는 당을 위한 희생이다. 개인적인 이용이 없었다라고 수차 말씀하셨는데 진실은 무엇인가요? 예, 같은 당 동지한테 그런 방식으로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예, 일부의 그 자금에 있어서 유용의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선 이후에 제가 지역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받았던 개인의 정치 자금의 일부건 대선 자금과 별도의 문제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역시 저는 사과를 드렸고 책임을 졌습니다. 네, 마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질문입니다. 네, 복지 확대는 경제 성장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는 게 IMF 같은 국제금융기관의 권장사항입니다. 저는 모든 국민에게 국토 보유세를 15조 원 가량 걷어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 정도를 전액 되돌려주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희정 후보께서는 여전히 복지는
공짜나 또는 낭비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저는 공짜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소득제에 들어가는 43조 원이면 우리가 더 지금 시급하게 써야 될 많은 사회복지 영역이 있다. 장애인에 대한 급여율, 그리고 노인 빈곤에 대한 문제,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한 급여율의 향상, 그리고 보육 문제 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돈을 사회복지적인 재정에 더 써야 된다는 저의 주장 말씀을 올렸던 것이지 기본소득제나 복지정책에 대해서 제가 간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우리 안희정 후보는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가치와 철학을 가진 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공약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책 공약을 후보 캠프에서 만들 것이 아니라 당에게 맡겨야 한다. 거의 정당 정치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가치와 철학이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라는 말에는 뭐 100번 공감하는데, 유권자들은 실제로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을 봐야만 네. 그 가치와 철학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보시죠. 예, 저는 우선 대한민국을 이끈다면 대한민국을 어떠한 나라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어떻게 잘해서 우리가 국민을 단결시킬 것인지, 분열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예, 이것에 대한 저의 소신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토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 역시도 각 분야별로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공약이 선거 때 선심성, 시혜성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대해서는 소신과 철학으로 제가 말씀을 올린다는 저의 정치적 소신입니다. 네. 검증 토론 마지막 최성 후보가 검증 대상이고요. 이재명 후보부터 질문 시작하시죠. 네, 저는 기본소득 43조 원을 국민들에게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을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반드시 써야 되고, 또 지역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격차도 해소되고 그게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 지역 화폐를 이용한 복지 지출에 대한 의견을 한번 여쭙고 싶은데, 혹시 고양시에도 혹시 이런 게 있는지, 저는 뭐 최성 후보님은 정책이나 이런 걸 좀 잘 발견하기 네. 어려워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어떻든 기본소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리 후보님의 공약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수십조가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들의 지금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수준을 보면 거의 1인당 1억이 넘는 이런 위기관리적 상황인데, 우리가 어떤 기본수당, 청년수당을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재벌의 아들에게도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에서 추진하는 청년 스마트타운과 같은 그런 청년들의 근본 문제를 푸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질문입니다. 다음 정부의 최대의 과제는 역시 뭐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자리 만들기는 역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할 그런 사업인데요. 그런데 지역이 자체적으로 성공시켰습니다. 소통과 통합의 정치로 도정 지지율 전국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마다 가장 높은 호감도와 안정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 안희정,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5천만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네. 최성 후보는 키워드가 안보 택하겠습니다. 안보 대통령 40초입니다. 안보 문제는 국가 위기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나 인기성 발언만을 남발하는 아마추어는 큰일 납니다. 외교안보는 국내 정치와 다릅니다. 저는 대학에서 외교안보를 가르쳤고 청와대와 국회에서 중대한 국가안보를 책임졌습니다. 남북 접경적인 고양시에서는 통일한국의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안보는 국민 생명과 민생 경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던 저 최성이 대한민국의 안보의 토대 위에서 평화정착을 일괄 타결해내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키워드 저는 경제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경제 대통령 네. 시작하시죠. 40초입니다.
우리나라의 격차가 그야말로 나라 발전을 가로막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뺏고 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불평등을 해소하고 경제가 새로 살아나는 길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중에 대통령이 재량으로 쓸 수 있는 돈이 142조 원입니다. 이 중에 28조 원으로 우리 국민 2,800만 명,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29세 이하 청년, 농어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하되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이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골목이 살아나고 자영업자도 살고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한 세상이 공정한 경제를 만듭니다. 네. 네 가지 키워드 가운데 공정과 청렴은 아무도 안 고르셨는데 그건 뭐 네 분 다 기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제가 원래 당연히 그걸 고를 걸 예상했을 텐데. 아무튼 뭐 네 분 다 기본이다 이렇게 해석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 순서는 검증 토론입니다. 첫 번째 이재명 후보가 검증에 오르고요. 문재인 후보부터 시작해서 30초씩 단문 질문하시면 40초 단문 답변으로 하나씩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재명 후보 질문 받을 준비되셨어요? 네. 문재인 후보 30초 질문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아주 명쾌하고 속이 탁 트이는 그런 사이다 발언이 유명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정감이 없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맞아면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집권하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는 그런 의무를 짊어지게 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갈등 치유, 국민 통합, 사회적 대타협 어떻게 해낼 수 있을지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이란 봉합이 아닙니다. 안정감이란 철학과 가치 그리고 일관성에서 옵니다. 시와 때, 상대와 필요에 따라서 말을 바꾸거나 태도, 가치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불안정이죠. 저는 한 번도 제 입장이나 원칙과 가치를 바꾼 일이 없습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도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냄으로써 모든 사람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정상적인 사회, 상식적인 사회가 됨으로써 비로소 안정되고 통합됩니다. 후보의 안정성 말씀하신다면 오히려 중대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시와 때에 따라 다른 것이 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엔 안희정 후보가 질문하세요. 30초입니다. 예, 여기 계신 모든 후보가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강조하십니다. 이재명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실제 우리 지난 2월 국회에서도 우리가 바라는 많은 개혁 입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의회에서 우리는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만 적폐도 청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회와 개혁 입법 통과에 대한 어떤 보관이 계십니까? 답변하시죠.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 적폐를 청산할 제도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 사회의 이 부패와 기득권 세력을 청산하는 과제를 그 부패와 기득권을 이용하고 있는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고 청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되 이것은 그 적폐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가 아니라 국민들과 손을 잡고 그야말로 정면 돌파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야권 연합 정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적폐 청산 세력들과 손을 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권 연합 정권을 만들어냄으로써 비로소 개혁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성 후보 질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차기 대통령의 청렴성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